어느 날 그리스 작은 왕국에 막내 공주가 태어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푸시케입니다. 그녀는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는 미모로 자라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미의 여신으로 부르게 되고 점점 아프로디테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아프로디테에게 바칠 꽃과 곡물을 푸시케에게 바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는 동안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보살피는 것이 소홀해졌고 향로에 불이 꺼지고 먼지가 쌓여갔고 이것을 지켜보던 아프로디테의 화는 자연스럽게 푸시케에게로 향하게 되고 에로스를 불러 푸시케에게 금화살을 쏘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에로스는 강력한 금화살을 챙겨 어두운 밤 그녀의 침실로 찾아갑니다. 에로스는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보고 그녀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보다 자신의 금화살에 손가락을 찔리게 됩니다. 그 순간 귀여운 아기 모습이었던 에로스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아름다운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황한 마음도 잠시 그녀를 사랑하게 된 에로스는 그녀를 독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 정원에서 챙겨온 물병 2개를 꺼내 푸시케의 입술과 이마에 바르는데 입술에 바른 물은 쓴물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드는 물이었고 이마에 바른 단물은 그녀의 미모를 더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모두가 그녀의 외모를 아름답게 바라보지만 혼기가 꽉 찬 그녀에게 누구도 청혼하지 않았죠. 이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푸시케의 부모는 신탁을 듣기 위해 신전을 찾아가는데요. 신탁의 내용은 푸시케는 인간과는 결혼할 수 없고 끔찍한 괴물과 결혼할 팔자이니 산에 버려두라는 다소 황당한 신탁이었죠. 이런 황당한 신탁이었지만 신탁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푸시케의 부모는 높은 산에 그녀를 버리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버려진 푸시케는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데 그때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녀를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 화려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궁전에는 보이지 않는 시중들이 있어 그녀를 왕비처럼 떠받들며 시중을 들었죠. 그리고 밤이 되어 침실에 남편이 찾아오는데 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불을 켜려 했지만 그는 불을 켜지 못하게 했고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첫날 밤을 치러야 했습니다. 언젠가 얼굴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그녀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점점 그녀는 지쳐갑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궁전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푸시케는 남편에게 언니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울며 애원하는 푸시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제피로스를 시켜 언니들을 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푸시케는 언니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는데요. 반가움도 잠시, 언니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여왕처럼 사는 푸시케를 보며 질투가 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언니들의 남편은 한 명은 지독한 구두쇠이고 또 한 명은 너무 병약해서 병시중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삶을 사는 푸시케가 부러웠죠. 마침 남편의 얼굴도 못 봤다는 얘기를 들은 언니들은 그녀가 괴물과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언급하며 푸시케가 버려졌던 산에 큰 괴물뱀이 나타나 가축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소문을 들려주며 분명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가 괴물뱀이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푸시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말고는 잘해준다고 말하지만 언니들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살을 찌워 그녀를 잡아먹을 심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신탁의 내용이 신경 쓰였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언니들은 단검을 건네며 오늘 저녁에 그가 오면 얼굴을 확인하고 그가 괴물이면 목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언니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편이 찾아왔고 그는 푸시케의 귀에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푸시케의 마음에는 그가 괴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푸시케는 조심스럽게 등불에 불을 켜고 한 손에 단검을 들고 그의 얼굴에 불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던 푸시케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남편은 끔찍한 괴물이 아닌 아름다운 하얀 날개를 가진 에로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의 모습에 넋을 놓고 보던 그녀는 등불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고 깜짝 놀라 깨어난 에로스는 그녀가 들고 있던 등불과 단검을 보고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데 그 모습에 놀란 푸시케는 변명을 하려 했으나 에로스는 사랑은 의심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다며 그녀를 남겨두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가 사라지자 화려한 궁전은 사라지고 폐허로 변했고 그런 그녀를 제피로스가 언니들에게 데려다 주는데요. 푸시케는 울면서 언니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했지만 언니들은 그녀의 자리가 탐이 났고 푸시케가 버려졌던 산으로 찾아가 제피로스에게 그 궁전으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죠. 그런 그녀들이 꼴 보기 싫었던 것일까요? 제피로스는 그녀들을 궁전에 데려가는 척하며 높은 고공까지 끌고 올라가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그녀들은 지상으로 낙하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푸시케는 언니들의 말을 듣고 그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요. 푸시케는 잠시 쉬기 위해 한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전은 관리가 되지 않아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푸시케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전을 깨끗하게 치우게 되는데 그 신전의 주인은 농업의 신 데메텔이었고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긴 데메테르는 그녀의 꿈에 나타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조언합니다. 푸시케는 시어머니 아프로디테가 너무 무서웠지만 에로스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신전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지만 옹졸함의 대명사 아프로디테는 순순히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그녀에게 과업을 통과하면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겠노라 약속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첫 번째 과업은 산처럼 쌓여있는 보리와 콩, 기장과 밀 등 여러 종류의 곡물을 하루 만에 종류별로 구분하라는 것이었고 푸시케는 그 곡물들을 열심히 분류했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곡물을 보고 망연자실해하던 푸시케에게 개미들이 나타나 그 곡물들을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푸시케를 너무도 사랑했던 에로스가 그녀를 위해 개미들을 보내 도와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시킨 일을 다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푸시케를 혼낼 생각에 신이나 그녀에게로 가는데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푸시케의 뒤로 모두 분류가 끝난 곡물들을 발견한 아프로디테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데요.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영웅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과업을 푸시케에게 시키는데요. 사나운 황금 양의 양털을 가져오게 한다거나 용이 지키는 검은 샘의 샘물을 떠오게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기대와는 달리 푸시케는 에로스의 조력으로 과업들을 모두 수행하게 되는데 그 모습에 아프로디테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는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가서 화장품을 받아오라 시킵니다. 신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저승에 다녀오라는 말은 푸시케에게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에 푸시케는 절망에 빠져 높은 탑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그때 탑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저승으로 가는 방법과 난관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장품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탑에 감사 인사를 전한 푸시케는 탑이 알려준 준비물을 챙겨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저승의 입구에 도착한 푸시케 눈앞에 세 개의 머리와 독사의 꼬리 사자의 발톱을 가진 케르베로스가 막아섰고 탑이 알려준 대로 케르베로스에게 먹이를 던져주었고 먹이에 눈이 팔린 케르베로스를 피해 다음 관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옥의 뱃사공 카론에게 도착한 푸시케는 미리 준비해온 금화를 입에 물고 그에게 다가갔고 금화를 받아든 카론은 그녀를 저승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하 궁전에는 페르세포네가 기다리고 있었고 푸시케는 화장품을 받아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향하던 푸시케는 이번에는 에로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격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까지 과업을 하느라 너무 초췌해져 있던 터라 받아온 화장품을 조금만 발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로스에게 이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탑이 알려준 화장품 상자를 열지 말라는 말은 이미 머리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화장품 상자를 열었고 상자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잠이 빠져나왔고 그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푸시케를 걱정하던 에로스는 그녀를 찾아 나서는데요. 에로스가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드리워 있던 잠을 거두어 상장의 도로 담은 뒤 그녀와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아무리 과업을 완수해도 어머니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제우스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 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고 있던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설득하여 화를 풀게 하고 푸시케에게 신의 술인 넥타르를 주어 여신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푸시케는 영혼의 신이 되어 에로스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감사합니다.